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모든 글자에 시자가 들어가기만 해도 몸서리가 처지고 싫어진다고 하죠. 저 역시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말이 왜 생겼는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들인데 왜 자꾸만 불편하고 싫은 존재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 남이었던 시댁 식구들과 진정한 가족이 되고, 그 어떤 대가도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아주 제대로 느꼈습니다. 물론 남들과는 다른 아주 황당한 일들을 겪고 나니 더 명확해지긴 했지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의 대한민국 여성이자 나름대로 저만의 사업 운영을 하면서 불경기 속 열심히 운영을 하고 버티며 지내고 있는 젊은 CEO예요. 지금은 결혼을 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라는 가족이 생기긴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가족이라는 존재는 오직 엄마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는 엄마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엄마의 딸이자 외동딸로 엄마의 사랑을 누구보다 듬뿍 받으며 자랐고, 아빠의 부재가 느껴지는 삶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오히려 저는 그 빈자리에 대한 속상함이나 허전함이 전혀 없이 씩씩하고 알찬 어린 시절을 보내며 구김살 없이 잘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부모가 다 있는 상태에서 자라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분명 어느 한 군데 모난 구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게 잘 지내왔거든요. 제가 떠올리는 어린 시절은 엄마와 단둘이 너무 행복했던 기억들만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결핍을 전혀 느끼지 않으면서 지냈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엄마는 늘 정직하셨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따뜻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평소 제가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혼나야 할 일로 인해서 꾸중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리 서럽거나 속상한 기억이 없어요. 아무리 엄마가 저에게 화를 낸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원망도 미움도 전혀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저는 단단하고 건강하게 성장을 해왔어요. 제가 기억을 하는 어린 시절부터의 엄마는 부당한 일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생긴다면 혼자서 삼키고 참지 말고 반드시 제대로 짚고 넘어가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저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이 드는 법이 없었고,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게 되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바로 잡으려고 늘 소신 넘치는 행동을 해오는 아이였어요. 게다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 나름대로 관심사가 아주 명확했는데, 그런 저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엄마는 오히려 저를 위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 엄마 덕분에 저는 여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을 조립하거나 구조를 해부해 분석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집요한 아이로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윤주야, 오늘 엄마가 오는 길에 라디오 망가졌다고 버리려는 거 너 좋아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 와, 엄마 최고. 나 라디오도 한 번 안에 보고 싶었는데 엄마 덕분에 제대로 볼 수 있겠네. 이거 잘만 하면 내가 새 것처럼 고칠 수 있어. 내가 소리 나게 해줄게, 엄마. 기다려봐. 우와, 그럼 우리 윤주 손은 완전히 금손이네, 금손. 엄마, 윤주 덕분에 라디오 새 것처럼 들을 수 있겠다. 엄마는 늘 나를 응원해 주셨고, 그런 엄마 덕분에 저는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혼자서 열심히 파보고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어요. 특히 전자제품이나 소형 가전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엄마는 지인들이 망가져 버리거나 길가에 버려진 가전이 있으면 무조건 주워와 제가 탐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렇게 엄마 덕분에 저는 하루가 다르게 제 능력과 역량을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들의 이런 행동을 오히려 물건을 망가뜨린다고 생각을 해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엄마의 경우는 완전 반대의 경우였어요. 엄마는 오히려 제 재능을 빠르게 캐치하셨고 늘 궁금한 것들이라면 직접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엄마가 할 수 있는 한에서의 도움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런 제 취미 생활 덕분에 엄마는 퇴근길에 고물상에 들리는 일이 일상과 같으셨고 꼭 좋은 가전을 구해서 저에게 전달을 해주며 이번에는 얼마나 좋은 물건으로 탄생할까 기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며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이런 엄마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저는 가전 또는 전자제품 수리를 하는 것이 매우 재밌다고 느끼면서 지냈고 나중에 대학 진학 그리고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살려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꿈을 키워나갔어요. 제가 하려는 일과 제 성격이 완전 찰떡으로 매치가 되면서 오히려 직업 선택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도 혼자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눈치가 매우 빠른 편이었고 무언가 제 생각에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남 눈치를 잘 보지 않기도 했고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이기도 했고요. 이런 제 성격이 뭐가 낫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름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린 시절부터 꽤 눈에 띄는 부분들이 많았기도 했죠. 제가 중학생이 되던 시절 저희 엄마는 저를 혼자 키워내기 위해서 동네에서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분식집 운영을 분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가 끝나고 나면 늘 엄마 가게로 하교를 해 숙제를 하거나 제가 관심이 있는 공부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의 TV가 고장이 나는 일이 생겼고 엄마는 새로 구매를 하게 될 경우 엄청난 금전적 부담이 크다는 생각을 한 엄마는 걱정을 하시며 수리기사를 불러야겠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안식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딱 사기치기 좋은 조합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곤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 같은 수리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바가지 씌우는 일들도 상당히 많았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엄마는 늘 집에 남자가 있는 척하면서 지냈던 상황이었는데 TV 수리를 하는 상황에서는 누가 딱히 도와줄 상황은 아니었고 엄마와 저 단둘이 있는 시간에 방문을 한 상황이었죠. 수리기사는 금세 엄마와 저 단둘뿐이라는 것을 빠르게 눈치챘고 기계를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수리 비용을 청구하며 빨리 주지 않으면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오히려 엄마에게 겁을 주는 일도 있었어요. 아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으면 한 대 사는 건데. 결제해야죠. 이렇게 비싸다고요? 아저씨, 저 영수증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린 꼬마인 네가 영수증 보면 뭐가 뭔지 아니? 자, 봐라. 봐도 알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아저씨, 근데 이 부품은 우리 망가진 부분이 아닌데 왜 청구를 하신 거예요? 저희 집은 지금 TV 색감이 나빠진 건데 전혀 필요가 없는 부품들을 교체하시고 청구하시고 있잖아요. 뭐? 네가 뭘 한다고 지금 이걸 지적을 해? 다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바꾸는 거다. 아닌데. 제가 예전에 심심하면 TV 열어보고 부품도 체크했는데 아저씨, 이거 저번에도 바꿨던 부품이에요. 엄마, 이거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야. 이거 지금 청구 이상하게 되어 있었어. 아저씨 이상해. 아니, 기계 기자도 모르는 꼬마이가 뭘 한다고 그래? 알아서 다 필요한 거 교체해 준 거야. 이 꼬맹이가 생사람을 잡네. 어이가 없어서. 얘가 기계에 관심도 많고 그 분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좀 알아요. 윤주야, 자세히 말해봐. 이 아저씨가 지금 덤탱이 씌우려는 거지? 제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라고 했고 저는 제 지식을 총동원해 청산유수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수리기사 아저씨는 뭐라고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벌개져서 저희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참나 어이가 없으려니까. 집에 이렇게 전문가가 있으면서 왜 저를 불러서 소리를 하셨어요? 됐고,
이 부품비만 주세요.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참, 아저씨가 엄마랑 저뿐이라고 사기치려고 한 거잖아요. 수리기사는 결국 제 주장대로 부당한 요금은 피했고 제 이야기에 찔렸는지 대답도 안 하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급하게 돌아가 버렸어요. 아유, 엄마는 우리 윤주만 있으면 든든해. 이렇게 야무지고 똑똑해서 열아들 안 부러우니 이걸 어찌해? 엄마는 나만 믿으면 돼. 있잖아, 내가 우리 엄마 절대 손해 안 보게 할 거야. 그러게 엄마는 든든해서 이제 걱정이 없다. 엄마는 제 야무지고 똑똑함에 늘 감탄을 하셨고 정말 제 덕을 보면서 기계들이 망가져 곤란한 상황이 오더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매해 여름이면 엄마는 꼭 과일 주스를 판매하셨는데 하필 믹서기가 망가지는 바람에 중고 믹서기를 알아보시는 일도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믹서기를 척척 고쳐내면서 엄마에게 도움을 드린 일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부터 똑똑이로 통했고 엄마의 오랜 분식집의 단골 아줌마들에게도 꽤 유명 인사였어요. 하지만 모두 다 저를 칭찬하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엄마 친구 중 한 분은 그런 저를 걱정스럽다는 듯이 보며 이야기하셨죠. 아, 여자애가 그런 거 잘해서 뭐하니? 그런 걸로 무슨 돈을 벌겠다고. 여자는 그저 참하게 있다가 좋은 남편 만나서 시집가면 그게 장땡이고 성공이야. 남편 복이 재산이지. 그러니까 윤주 너도 왈가닥처럼 그런 거 하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 엄마에게 효도할 생각이나 해라. 아줌마, 엄마가 저 남편 복으로 살라고 이렇게 키워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남편 복 말고 제 복으로 살 거예요. 제 복으로 엄마 성공도 시켜주고요. 어머, 얘 좀 봐. 야무지다. 아주 뭐 하나 해먹겠어. 그럼 우리 윤주 보통이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라고 구김살 없게 키워놓은 건데 당연히 그렇게 커야지. 아유, 우리 딸, 우리 윤주가 최고야. 엄마 친구분의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에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며 대꾸를 하니 엄마는 오히려 그런 저를 뿌듯해 하시며 길을 세워주셨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높은 자존감과 씩씩함으로 무장을 하며 성장을 해온 저는 결국 대학 졸업 후 제가 원하던 가정과 관련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대학 졸업과 동시에 소형 가전 회사에 입사 성공을 했고 유통과 CS 업무를 모두 다 마다하지 않고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로 떠오르며 일을 했어요. 물론 회사에서 진급을 하고 높은 월급을 받는 것만이 제가 원하는 미래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의 6년간 회사 생활을 한 후에 혼자만의 오랜 꿈이었던 사업을 이제는 혼자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며 조금씩 준비를 해왔던 일인 가전 유통 플랫폼이라는 신개념 사업을 시작했고 창업에 성공을 했죠. 혼자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 시작을 하는 초기에는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정말 많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안목도 있고 가전에 대한 애정도 높았던 저로서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천천히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기쁨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리고 창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되는 시기를 맛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사업을 시작하는 초창기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과 교제를 할 당시 사업이 잘 운영이 되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시기였기도 했어요. 남편은 제가 소형 가전 회사에 재직할 당시 우연하게 볼링에 취미를 가졌던 제가 동호회 가입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람이었고 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공통 관심사가 많았고 무엇보다 꽤 자상한 사람이었던 탓에 약 2년 정도 연애를 하던 중 결혼까지 성공을 했어요. 연애 시절부터 매우 자상한 사람이었고
결혼 후에도 변함이 없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 큰 불만은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과 달라도 너무 다른 시댁 식구,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로 인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많았고, 이런 상황들을 하나 둘 겪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시댁이라는 공간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꾸 쌓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혼을 할 당시 회사를 그만둔 채 사업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지만 남편은 불필요하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가 아르바이트 정도를 하는 주부로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인지 며느리는 항상 자신의 아들보다 아래에 있고 자신보다 아래라는 아주 강한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힌 사람이었어요. 당시 시어머니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었지만 그에 반해 남편이 주는 편안함과 자상함이 컸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기도 해요. 또 당시 사업이 제 뜻대로 되지 않고 부진했던 저를 모두 다 이해하고 끌어안아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내가 결혼하면 남편이랑 살지 시어머니랑 사는 건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흐린 눈을 하며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결혼 생활은 달라도 너무 달랐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생때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창업을 하기도 했고, 당시에는 어떻게든 업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이 강했던 탓에 하루하루 식사조차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당연히 친정도 시댁도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이런 제 상황들이 은근히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불만을 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고 불편한 듯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아주 연예인 따로 없다. 어떻게 된 게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목소리 한 번이 듣기 어렵니? 아,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전화 드린다는 게 자꾸 늦어졌네요. 잘 지내시죠? 내가 남이니? 잘 지내냐는 말이 다 뭐야? 듣자니 너 사업 같은 거 시작했다고 듣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댁은 아예 안 챙길 작정이니? 사업 그런 거 하기 전에 너 한 집안의 며느리다. 어머니, 서운하셨구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진짜 어디에도 신경 쓰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조만간 남편이랑 같이 찾아뵐게요. 참나. 내가 전화를 하니까 그제서야. 거짓말 하지 마. 너희 엄마 집은 문지방이 닳도록 맨날 가면서 나는 뒷전인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요즘 며느리들 다 눈치껏 시댁부터 챙긴다는데.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저희 엄마 얼굴 못 본 지 한 달 다 되어가는 것 같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말에는 꼭 찾아뵈러 갈게요. 어머니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챙겨갈게요. 무슨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온다는 소리가 나오는구나. 필요한 거? 너 요즘 가전으로 돈 좀 번다더라. 그러면 우리 저 TV 좀 바꿔줘 보든가. 우리 집 TV 엄청 옛날 거잖아. 최신으로 한번 가지고 와봐라. 시어머니는 필요한 물건이 없냐는 제 말에 대뜸 가전 사업을 하고 있으니 판매를 하고 있는 TV 중 가장 비싼 TV로 주말에 설치를 하러 가져오라는 요구를 하셨고, 저는 무리한 시어머니의 요구에 어이가 없었지만 목소리를 고쳐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머니, 그건 제 물건이 아니고 회사 물품이고 판매용이라 그렇게 막 매서 가져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 TV도 아직 바꾸지도 못했는걸요. 친정엄마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 당장은 가져다 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에 제가 남편이랑 이야기해서 어머니 바꿔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괜찮죠? 아휴 참 있는 놈들이 더하다더니. 아유 얘 아까는 뭐 상황 무마하듯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더니 필요한 거 말하니까 네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딱 잘라버리니? 됐다 얘. 아유 치사해서 필요 없다. 아들 얘기 들어보니 너 가전이 쌓이고 쌓였다고 하더만. 돈 좀 번다고 유세하는 거야 뭐야?
시어머니의 막말에 당황하기도 하고 좀 너무하다 싶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시어머니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실컷 한 후 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가뜩이나 정신도 없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에 시댁도 챙겨야 하고 친정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스트레스가 상당했는데 전화까지 해서 굳이 속을 긁어 놓으시는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마무리하니 더 짜증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제가 하는 사업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시어머니는 제가 가전을 잔뜩 쌓아두고 친정에만 빼돌리면서 정작 시댁에는 단 하나도 베풀지 않는 아주 나쁜 며느리처럼 표현을 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뭔가 좀 김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불편한 전화를 끊은 후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 제대로 잘잘못을 따지지도 못한 채 일을 하기에 바빴고 그날 역시 야근을 하고 난 후 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하루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몸이 정말 무거운 쇳덩이 같은 상황에서 집으로 들어서니 남편은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는지 소파에 앉아서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제가 바랬던 건 방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수고했다는 말이나 오늘 하루 바빴냐는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남편은 제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자신이 서운한 이야기만을 쭉 늘어놓으면서 말 그대로 시달린다는 것이 딱 맞는 표현처럼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 시어머니는 저와 불쾌하게 전화를 모두 끊고 난 후에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고 남편에게 한바탕을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은근히 중간에서 남편에게 TV를 사줄 것을 요구하면서 압박을 한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니 제가 일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힘든 저를 보면서 제일 먼저 뱉은 첫 마디가 바로 이런 대화였을 테니까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은근히 불편한 내색을 하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오늘 낮에 엄마랑 통화했다고 하던데 아유 왜 그렇게 말을 했어? 엄마 서운하시게. 서운? 아 서운은 지금 내가 해야 돼. 어머니가 전화를 어떻게 끊으셨는지는 알아? 당신이 며느리 노릇도 안 하고 서운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도 화가 나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겠지. 안 그래? 아유 당신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서운하면 전화 그렇게 일방적으로 악담하고 화내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셔도 돼? 나는 뭐 그런 존재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어차피 당신 하는 게 가전사업이잖아. 맨날 공장에 쌓여있는 것들이 TV이기도 하고 당신이 대표인데 당신이 좀 하나 빼서 엄마 드리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야? 당신 능력 좋다고 내가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우리 회사 공용 비용으로 판매할 TV 빼서 어머니 설치해드리면 능력이 좋은 거야? 아무리 내가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 무료로 빼서 주는 게 말이나 돼? 그리고 나 지금 방금 밥도 못 먹고 일하다가 집에 왔어. 근데 꼭 그 얘기부터 해야 돼? 그래, 당신 고생하고 있는 거 알지? 근데 우리가 일하기 이전에 며느리고 또 아들이고 하니까 엄마 서운하면 또 시끄럽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내 능력이 이렇습니다 하고 자랑하려고 TV를 사드려야 하는 거야? 그동안 아무리 능력 좋다고 해도 나 신경도 안 쓰셨잖아. 누가 시켜서 사드리는 거 나 싫어. 그리고 굳이 사드려야 하는 게 해결책이라면 나는 시댁이랑 친정 똑같이 해드리고 싶어. 당신도 기억하지?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뭐든 똑같이 하기로. 나도 기억하지. 아이 근데 뭐 능력이 돼야. 어차피 두 분 다 내가 사드리는 거잖아. 당신이 양가 똑같이 하기로 했던 거 기억하고 동의한다고 하면 내가 큰맘 먹고 한번 마련해 드릴게. 두 분 다 어때? 그래주면 나야 당연히 고맙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TV를 해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서운했는지 조급했는지 퇴근을 하고 막 온 저를 볶기 시작했고 결국 양가 모두에게 똑같이 해드려야 한다는 내 생각에 동의를 하면 TV를 선뜻 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내 제안을 듣자마자 얼른 동의를 하며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결국 남편은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앞장서 시댁 TV를 사드렸고 그에 더해 친정에도 하나 더 사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TV 사건은 나름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보이기에만 그랬을 뿐 그 뒤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요.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기 전 양가 어른들이 모두 서운하지 않도록 동등하게 해드리자는 약속을 했고 이번 TV 사건 역시 그 약속대로 했어요. TV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시어머니에게 한 대 장만을 해드린 후 너무 오래되어서 잘 나오지도 않는 친정엄마의 TV까지 같은 모델로 함께 바꿔드렸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서운함이 남았는지 뚱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지만 막상 최신형의 크기도 훨씬 더 큰 TV를 집으로 배달을 해드리니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사줄 거 그냥 기분 좋게 사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니? 이제야 좀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네. 징작 좀 이러면 내가 뭐라고 했겠니? 네, 그렇게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제가 진작 해드릴 걸 그랬어요. 그러게, 엄마, 그렇게 좋아? 장모님도 받아보시고 엄청 좋아하셨겠다, 그지? 뭐? 장모님? 사돈이 왜? 그 장모님 댁에도 바꿔드리면서 하나 장만해 드렸어. 장모님 댁 TV가 엄마네 TV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낡았거든. 정말 오래된 브라운관이라서.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남편의 말이 다 끝이 나자마자 TV를 만지며 좋아하던 모습에서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들은 사실이 맞는지 되묻기 시작했어요. 하니, 그러니까 뭐? 사돈 댁에도 지금 이 좋은 TV를 똑같이 보냈다는 거야? 두 분 다 TV 낡고 이제 나이도 있어서 눈도 안 좋으신데 더 큰 화면으로 보시면 좋잖아. 같이 해드리면 좋기도 하고. 아휴, 그래 엄마. 뭐? 좋아? 좋기는 뭐가 좋아? 너는 바보 천치니? 네 돈이 썩어나니? 아휴, 이 비싼 걸 왜 쓸데없이 2대나 사서 돈을 쓰니? 아우, 진짜 네 마누라는 귀엽고 이렇게 나 혼자 한 대 사준 게 아깝고 고가워서 나를 무시한다니? 어머니, 제가 언제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어머니 원하시는 TV도 마련해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뭐야. 어디 할 일이 없어서 내 아들 금 같은 돈을 써가면서 나 이대로 이거 못 넘긴다. 절대 못 넘어가.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에게도 똑같은 TV를 선물해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과 저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시더니 곧바로 외출 준비를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새로운 TV를 만지면서 기분 좋아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씩씩거리며 화를 내면서 외출 준비를 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니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어요. 왠지 모르게 오늘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에 저는 빠른 눈치로 밖으로 나서는 시어머니를 급하게 따라 나서며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지금 갑자기 이 저녁에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네? 네가 알 거 없다. 내가 제대로 확인하고 아주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누굴 가만히 안 두신다는 건데요. 시간이 늦었어요. 제 차 타고 가세요, 그럼. 필요 없어. 네 차 안 탄다. 시어머니는 제 호의를 무시한 채 택시를 잡아 출발을 하셨고 저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불안해 곧장 차를 타고 택시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불안한 예감은 늘 틀린 적이 없는지 시어머니가 탄 택시가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저희 친정엄마가 혼자서 지내고 계시는 친정집이었어요. 내리자마자 고민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집 대문으로 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친정엄마는 저녁을 드신 후 휴식을 취하시다가 누군가 화가 난 듯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오셨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자 당황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를 급하게 따라온 제가 있었죠. 엄마는 시어머니와 저를 보며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니 사돈, 사람을 봤으면 문 열어요. 왜 모르는 척 문을 닫고 쳐다만 보고 있어? 누구 놀려? 내가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 줄 알아요? 어머니, 도대체 여기까지 왜 오셨고 정말 왜 이러세요? 제가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고 있는데 왜 저희 엄마에게까지 이렇게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시는 거냐고요?
야, 이년아, 내가 내 TV 바꿔달라고 했지. 언제 내 아들 피 같은 돈으로 니네 친정 TV까지 바꿔달라고 허락해줬냐? 오라들 돈 아깝고 귀한 줄 모르고 TV를 또 사서 지 집에 싹 가져나가나. 이렇게 양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경우가 어딨어? 사돈,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예? 사돈,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아무리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행동은 너무 무례하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진정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진정? 아이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어쩐지 지네 친정에 빼돌리면서 수작질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더니 내 생각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 없었어. 시어머니의 해도 너무한 이야기를 들으니 저 또한 어이가 없기도 하고 무례한 시어머니의 모습에 화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대로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화가 나서 한마디를 했어요. 아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거 너무 경우 없고 예의 없는 거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게 남편 돈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부부고 제 돈이기도 하죠. 저 이 문제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어머니 지금 빨리 저희 어머니한테 그리고 저한테 사과해 주세요. 뭐? 얘, 지금 뭐라고? 시어머니한테 훈계질이야? 야, 시집을 왔으면 우리 집 귀신이지 네가 이 집 귀신 될 것 같아? 너는 이제 최고웬이고 우리 집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다 우리 집 돈이니 그게 어떻게 네 돈이야? 우리 아들 덕에 번 돈인 것도 모르고? 에휴, 그게 어떻게 제가 남편 덕에 번 돈이에요? 제가 직접 창업해서 일해서 어떤 도움도 안 받고 키워내서 번 돈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일에는 다 이 기운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업하면서 한다고 말도 못할 만큼 안 됐다면서. 근데 지금 봐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난 후에 뭔 복이 들었는지 사업도 잘 되고 네가 잘 풀리는 거 아니야? 아이고,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 나름 바른 소리를 했지만 애초에 씨알도 먹히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 말에 더 화를 내시면서 흥분을 해서는 안 될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돈 관계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돈은 저희 엄마 집까지 함부로 찾아와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며 따질 수 있는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황당한 상황이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는 어떤 말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니까 화가 난 표정도 없이 무표정이 되면서 초연하게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며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방방 뛰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자 오히려 시어머니는 약이 올랐는지 한수 더 떠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시더군요. 이게 어디서 시애미가 이야기를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냥 듣고 가만히 흘리고 있어. 너 정말 소박이라도 맞고 싶어? 어? 이거 손 도둑년들 아니야. 아우,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것들 당장 다 빼이냐나. 시어머니의 마지막 외침에 저는 더는 시어머니로서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말 그대로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는 듯한 기분을 제대로 느꼈어요. 그리고 더는 자비를 베풀 이유도 없고 저 혼자서만 시댁 식구들을 가족으로 존중하고 대우를 하는 이 상황들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어머니의 선을 훨씬 넘는 이야기에도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시어머니를 바라봤고 이내 어떤 표정도 없는 얼굴을 하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리고 휴대전화 속의 내용을 시어머니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상황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잔뜩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제가 내미는 휴대전화를 짜증스럽게 쳐다봤고 이해가 쉽도록 저는 설명을 덧붙여가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우리 아들 돈, 피 같은 아들 돈 해대시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어머니 아들 돈이 어디 들어갔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용으로 된 영수증 보이시죠? 어머니 집 TV도 우리 엄마 집 TV도 전부 다 제 명의 카드로 결제했고요. 어떻게 이게 어머니 돈이고 어머니 아들 돈인지 설명을 좀 해보세요. 억지를 부려도 작작 부리셔야죠. 뭐? 아유, 지금 뭐 네가 사업 좀 운영하고 대표 소리 들어가면서 지내니까 아주 뭐 시애미도 웃음니? 네가 지금 뭐 시어머니 가르치려고 들어? 이게 네 카드고 네 사업이고 그런 게 다 뭔 상관이야. 우리 아들 덕에 우리 아들이 복이 만나서 결혼하고 사업도 잘 되는 주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며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끝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시를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나마 잡고 있던 이성이 모두 다 끊어졌고 더는 대화를 할 필요도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했어요. 정말 말이 안 통하시네요. 일단 됐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 원하는 대로 어머니 아들 돈으로 산 거 싹 다 뺄 테니까 걱정 마시고 댁에 가세요. 네가 한 말 지켜. 알았어? 어디 함부로 우리 아들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야 정신을 차리는구만 아주. 그렇게 평범했던 저녁,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엄마는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에서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윤주야, 너 평소에 시댁에서 이런 취급받고 지내니? 어? 아니 아무리 무시를 하고 가볍게 여겨도 그렇지. 어떻게 사돈 어려운 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니? 엄마, 나 알지?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그냥 모른 척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엄마 딸 절대 안 당하고 사는 거 알잖아. 걱정하지 마. 엄마는 잔뜩 화가 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것 같았지만 제 말을 듣고는 그 이후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믿고 상황을 지켜보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곧바로 저는 남편의 짐을 싹 다 정리를 했고 그대로 퀵을 불러서 시댁으로 보냈어요. 매우 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짐을 받아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집으로 와 제가 보낸 작은 상자 속 종이 하나를 발견하셨고 그 자리에서 경악을 하셨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아들, 즉 제 남편이 손해를 보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지내셨겠지만 사실 남편이 친정과 저에게 해준 건 단 1원짜리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친정에 올 때마다 입었던 옷 몇 장이 다였기 때문에 오히려 정리할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옷 몇 장과 시어머니가 꼭 보셔야 할 문서를 담아서 보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발견하자마자 저에게 곧바로 전화를 하셨고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여유가 넘치는 말투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전화하신 거 보니까 잘 받으셨나 보네요. 잘 받으셨죠?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어머니 가시자마자 제가 짐 얼른 싹 다 빼서 보내뒀어요. 사실 뭐 별로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짐 싹 다 빼서 시댁으로 보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댁이 사준 그 TV 그거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아시죠?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짐은 그렇다 치고 너 이 짐 속에 넣어둔 이 종이는 뭐니? 지금 나 한번 열받아 보라고 놀리는 거야? 네? 제가 어머니를 놀리다니요? 어머니가 어머니 아들 거 다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들이 저희 엄마에게 돈 빌리고 쓴 차용증도 같이 보냈는데 왜 문제 있나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듣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결혼을 한 직후에 저 모르게 숨겨왔던 빚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그 빚을 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써왔는데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이다 보니 결국 이자도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담보로 잡아두었던 집이 모두 다 경매로 날아갈 위기까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면서 돈을 빌리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저희 엄마에게 들키게 되었고 그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엄마는 선뜻 남편을 위해 차용증을 써주며 그 돈을 갚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남편이 감당해야 할 채무의 수준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였고
그 이유도 투자 실패였다는 사실을 오로지 저희 엄마에게만 모두 다 털어놓은 상황이었더라고요. 아마 결혼 초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된다면 결혼을 없던 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큰일이었고 남편은 엄마에게 빌고 빌면서 그 상황만은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고민 끝에 엄마는 남편의 빚을 대신 해결해 주면서 상황을 정리하셨고요. 이 사실을 저 또한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결혼 후 몇 년이 흐른 시점에서 알게 되었고요. 이 일을 계기로 남편과 크게 부부 싸움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남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엄마가 남편의 편을 들면서 그래도 매달 빌린 돈을 갚고 있는 상황이니 이해를 해주라고 하는 통에 한 번만 기회를 주고 넘어가 보자고 결정을 하고 덮고 지내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굳이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에게 알려서 문제가 되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알리지 않은 채 지내오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기회로 결국 시어머니에게 알리게 된 것이고요. 어머니, 그동안 저한테 제가 결혼을 잘해서 남편 시댁복을 뺏어서 이렇게 잘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근데 어쩌면 남편이 저희 엄마랑 제 덕을 보면서 사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이것도 나 속이려고 꾸민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빚지고 그런 돈이 사돈한테 있을 리가 없잖아. 역시 어머니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 저한테 잘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 하나로 그대로 덮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또 가끔 저에게 함부로 하셔도 이해하려고 지내려고 했다고요. 근데 그런 제 노력이 무색할 정도니 저도 더는 안 참고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해서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모함을 한다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제대로 된 확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솔직히 모든 사실을 알리고 상황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죠. 지금 어머니한테 내가 차용증이랑 다 해서 보냈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돈 빌린 사실까지 모두 다 얘기했어. 근데 끝까지 안 믿으시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얘기해. 뭐? 아,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 어떻게 그 차용증을 엄마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 다 갚고 있고 비밀로 하기로 했으면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 내가 뭐가 너무한데? 그럼 당신은 어머니가 우리 엄마 집까지 와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선 넘는 말하는 상황에서 뭘 했는데 소극적으로 은근히 당신 엄마 편들면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뭐가 더 너무한 건지 지금 구분이 안 돼? 야, 그건 어른들 사이에 있는 일이고 내가 괜히 껴서 편들고 그러면 괜히 피곤해질까 봐 그런 거잖아. 그거랑 지금 내가 장모님한테 빚진 거랑 무슨 상관이야? 너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이렇게 한 거지? 뭐?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 엄마는 당신 치부까지 모두 다 숨겨주고 그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 입 다물었어. 근데 당신은? 당신 엄마는? 나 이대로 절대 못 참아. 남편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자 저는 그동안 소극적 태도를 취해온 남편의 행동이 거슬렸던 부분과 함께 마음속 진심을 본 것 같아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더는 이 집안과 엮여서 지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차용증에 더해 협의이혼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서 시어머니 댁으로 동봉해 보내버렸어요. 당장 차용증을 받은 것만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고 알아누워 계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보낸 협의이혼 신청서를 받아들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에 결국 뒤로 넘어가 버리셨어요. 갑작스럽게 쓰러진 시어머니를 발견한 남편은 119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향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가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저는 남편에게 끝내 이혼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통보를 했고요.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저에게 이혼 요구를 받은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질린다는 듯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너는 사람이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고 잔인하냐?
지금 우리 엄마 쓰러져서 난리도 아닌데 너 그 상황에서 나한테 이혼 통보하는 게 정상이야? 너 진짜 질린다. 이제 질리니? 나는 애초에 네 엄마랑 너 때문에 질릴 대로 질려서 더는 못 참겠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변하지도 않을 거니까 어머니 잘 케어하고 이혼 준비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의 말을 들어도 시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상관없이 저는 곧바로 이혼을 통보하고 요구했고, 만약 한 달 내에 어떤 연락이나 반응도 없다면 이혼 소송을 감행할 것이라고 남편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빌린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해두어야겠다는 판단으로 이런저런 법률 자문을 받아보기로 했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받은 충격으로 쓰러지신 후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셨고, 그날 일이 매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혈압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고, 앞으로 혈압 관리를 꾸준히 해야만 한다는 진료 결과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진단 결과도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이 사실을 메시지로 알리면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혼은 잠시 미루고 좀 더 생각해 보자는 식으로 회유를 하게 되어서 알게 되었어요. 또 한편으로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니 한 번은 찾아뵈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았긴 하지만, 이미 이혼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는 남이 될 시어머니의 병문안을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끝내 찾아뵙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을 두고 병문안을 가야 하는 건 아닐까.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했지만 갔다고 해서 또 좋은 소리를 들을 리 없었고, 또 제가 병문안을 가게 되면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희망을 주게 될 것 같아서 매몰차게 가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저를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하면서 저를 괴롭혔던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도 않고 굳이 챙기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기도 하고요. 남편은 제가 보낸 협의 이혼 신청서를 받고 난 후에 시어머니의 병세 핑계를 대며 신청서에 서명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어떤 진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분명 한 달 내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소송 준비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한 달 내내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제 화가 좀 누그러진 것이라고 착각을 했나 봐요.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소장을 보내니 그제서야 황당했는지 연락을 해 노발대발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이게 뭐야?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병문안 한 번을 안 오고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혼소장을 보내? 당신은 뭐 유책사유가 전혀 없는 줄 알아. 유책사유? 당신보다 없지 않을까? 나는 당신 집에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했고 당신한테도 그러려고 노력했어. 근데 당신 가족들은 아니었잖아.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이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신 정말 왜 그래?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뭐야? 계속 말했잖아.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다고. 근데 왜 끝까지 내 말을 무시해? 그러게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갈 일도 없었잖아. 원래 소송 중에 연락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더라. 연락하지 마. 그리고 엄마 채무권에 대해서도 곧 연락할 거야. 잘 대응이나 해. 야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편은 그동안 제 이야기가 얼마나 가볍게 들렸으면 이혼 소장을 받고도 정말 이혼을 할 생각이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끝내 내 말은 우습게 듣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하루라도 빠르게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소장을 날린 후 이와 상관없이 저희 엄마에게 진 채무에 대해 제대로 된 채무 이행을 할 것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제대로 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도 함께 담았고요.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자 남편은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더니 그날부터 계속해 저를 찾아와 마음을 돌려보려 노력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저와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에 보이는 자상함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제 입장에서는 더는 남편의 태도에 속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해 남편과의 완벽한 끝을 정리했어요. 전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사실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제대로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 위자료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도 조금의 몫은 인정해 주도록 하면서 8대 2 비율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했지만 조정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었기에 이혼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고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사랑스러운 딸 아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오히려 전 남편과의 끝이 이렇게 되니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된 후에 전 시어머니는 병세가 좀 나아지셨는지 저에게 뒤늦게 연락을 해오셨고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뉘우치시는 것인가 싶은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지만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느꼈죠. 아휴, 내가 아파서 그동안 너한테 연락도 먼저 못하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사과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했어. 이제 와서 그렇게 사과하실 필요 없으세요. 다 끝난 일이고 원망도 안 해요, 저. 아유, 그래주면 고맙지. 너무 고맙지. 근데 만약 그러면 우리 아들이 네 어머니에게 빌린 돈 말이야. 그거 조금만 깎아줄 수는 없겠니? 아니, 금액이 너무 커서 벅차기도 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결국 전 남편 채무 좀 깎아달라고 연락하신 거였네요. 더 이상 연락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전 시어머니는 남편의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질릴 대로 질린 저는 완벽하게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전 시댁 식구들은 모두 사라졌고 제가 혼자서 시작한 일인 사업은 날로 확장을 해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지금은 나름 업계에서 유명세를 이끌게 되었어요. 이혼과 동시에 저는 엄마와 따로 살 공간을 마련해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는 엄마가 편하게 쉬면서 휴식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 드리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 왜 엄마에게 이렇게 잘 해주지 못했던 것인지 후회가 몰려오는 순간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야 제대로 된 효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기도 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늘 그렇듯 제 능력을 믿으면서 제 힘으로 제대로 된 성공을 거두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으면서 누구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